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기관의 눈. 오늘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는 아이고 29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5개의 기관에서,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이 또 5개의 기관에서,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프톤, 텔레칩스, 요거는 이제 2개의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요 두 기업 중에서 오늘은 현대 인프라코어를 볼 겁니다. KB증권에서는 23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신한투자증권은 갑툭 사상 최대 영업이익 라이징 스타라고 제목이 어마무시해요. 삼성증권은 선전을 거듭하는 엔진 사업, IBK 투자증권은 견조한 건기 건설기계죠 와 특수를 누리는 엔진 수요, 교보증권은 23년 1Q의 영업이익 예상치 큰 폭 상회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저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요약하자면,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다 라고 이제 큰 제목을 달았는데,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46%, 영업이익률은 2.7%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무려 28%를 상회하는 큰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다. 건설기계는 6%, 엔진 부문에서는 28%의 상승을 기록했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제 테마를 신흥국, 자원, 전쟁, 재해 요렇게 잡았더라고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그 자원의 중요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상에서 아주 손에 꼽을 정도의 자원 부국이죠. 그런 이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가스나 이런 게 많이 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자원의 중요도가 매우 상승하게 된 거죠. 미국은 그 엄청난 이 돈을 벌고 있다 그래요. 미국의 그, 뭐지? 그 에너지 회사들이. 그 바이든이 그랬다던데, 그 미국은 신보다도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참 이득을, 많이 취하네요. 여하튼,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 부국에 대한 투자가 상승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우디, 브라질, 인도네시아 요런 데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니까 다른 자원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그 투자가 상승이 됐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정말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비상 발전기 수요를 상승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어차피 이제 전쟁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복구를 할 건데, 원래 그 진짜 경제 성장은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복구될 때 이때 어마어마한 인프라와 그다음에 뭐 장비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구될 때 이 수요도 기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중심의 성장이 줄을 이뤘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그 현대 인프라코어의 그 어떤 그 성장도 중국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막 좌지우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흥국들 그리고 선진 시장 전역으로 매출이 분산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코멘트를 했고,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좀 그어놨어요. 일단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최고점으로 쭉 이렇게 하락 채널이죠. 하락 채널이고
하락 채널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락 채널을 뚫으려는 시도를 뭐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도를 지금 요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탈돼 버렸어요.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은 하락 채널의 상단선이다. 일단은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그 선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는 여기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다시 이탈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재도전을 한다. 재도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상승 채널은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상단 포인트가 이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하단 두 포인트와 이제 상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조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단은 지금 한 영역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그닥 그렇게 뭐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선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여기서 반등, 마우스가 왜 이래? 반등, 여기도 반등,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채널이 맞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정상 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단에 지금 저항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지선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요 고점을, 일단 여기서는 고점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응축 이후에 돌파를 해가지고, 근데 돌파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탈을 해가지고 다시 이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재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 전고 돌파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전고 돌파가 돼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까지 뚫어준다면 그러면은 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지금 가격이 9,000원이잖아요. 9,600원, 9,610원.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돌파를 해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했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꽤 괜찮은 수익률, 그죠? 149%. 그러니까 이 각도로 올라가면 더 각도를 더 이렇게 올라가면 더 높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튼 근데 지금 상단에 한 포인트밖에 안 때렸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상승 M 파동이라면, 그러면 요 상승분만큼 올라간다면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상승했던 각도로 똑같이 이렇게 각도로 올라간다면 요 각도로 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각도로 기대했을 때, 자, 요 정도, 요 각도죠. 그러면은 저점 대비 430%.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면 100%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다? 이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채널의 상단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 상승 채널의, 단기 상승 채널의 중단선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상승 채널에 하단부가, 이게 이제 채널이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만약에 이만큼 이탈을 해버리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상단에 한 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조정을 시작해서 언젠가 반등을 할 건데, 이게 여기서 반등하든 여기서 반등을 할 건데, 반등했을 때 이 반등 타이밍이 여기는 이제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해 하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다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면 뭐 손절을 하더라도 뭐 큰 손실을 보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현재 차트상 중요한 라인은 이 라인, 요거를 돌파해야 되고 요거를 돌파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조정이 나온다면 요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돌아 나가는 거, 요것도 확인을 하자. 이렇게 일단은 채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딨지? 자, 요거는 이제 지표입니다.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그 일환선을 돌파를 했어요. 일환선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여기가 고점이 만들어졌죠.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맞나?
이게 맞죠?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서 이게 지지만 나왔으면, 여기서 지지만 나왔으면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었다.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는 말 아쉽게 됐는데 그거를 또 한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고점 라인이 선을 한번 꺼볼까? 원래 기존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때 돌파해가지고 지지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요렇게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재도전 중이다. 그러면, 이제, 요 선을 넘어가야 되겠죠? 요 선을 넘어가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볼린저 밴드 120-1을 이제 상방 돌파를 하고 나서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 고점을 넘어서면 여기는 매우 좋은 매수 타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제가 봤다면 저는 아마 여기 샀을 겁니다. 여기 사가지고 아마 여기서 손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마 샀을 것 같아요. 이걸 봤다면. 근데 저는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게 요게 이제 상승해가지고 요렇게 돌아나가는 거를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120-1로 들어왔으면 저는 아마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만큼 손실을 받겠죠. 그 상태를 좀 기다리다가 얘가 다시 120-1의 상단을 재돌파를 했어요. 재돌파를 하면서 이제 120-1에 스퀴즈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이탈을 안 하고 이 고점을, 지금 이 고점 라인이 이 고점 비슷하죠. 이 고점 라인이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는, 이 마우스가 왜 이래? 볼린저 밴드는 요렇게 익스펜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익스펜션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만하다. 매수를 할 만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뭐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의 241선, 여기 이제 빨간색이 241-1이에요. 볼린저 밴드에. 근데 그거를 돌파한 이후에 240-1의 상단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양새였다가 이탈됐는데 저항받다가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1선까지도 한번 봐주는 게 좋다. 만약에 이게 120-1을 이탈하더라도 밑에 더 강력한 240-1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20-1을 이탈한다고 여기서는 무조건 자를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폭이 크지만 여기서는 폭이 좀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41선까지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손실률이 크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 241선 하면 한 10% 남짓, 241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한 11%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결심을 한다면 그러면은 240-1의 상단 요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차트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차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좋은 게 아니라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뭐 기관이 생각한 대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인 것 같다. 근데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가 좋아서 상승할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떤 선, 어떤 라인 아니면 어떤 뭐 기준을 넘어서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이탈이 되더라도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손절 라인을 쉽게 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식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